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셀 사용이 어려우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실무 활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무 활용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MX 엑셀 처음 기초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100회 강좌로 시작해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의 끝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정말 쉬운 엑셀 시리즈. 우리가 업무에서 엑셀을 이용해 많이 활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서 양식 작성일 거예요. 왜냐하면 문서 양식을 엑셀로 만들면 수식 계산 작업이 정말 쉽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문서 양식을 엑셀로 많이 만드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느낀 게 문서를 엑셀로 만드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난이도 1, 경비 청구 내역서를 저하고 함께 만들면서 문서 양식이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도 느껴보는 그런 시간 갖기 바랍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 경비 청구 내역서는 바로 이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결제란 있어야죠. 돈, 청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제칸 있고요. 사용자 지출총액 청구 내역, 이렇게 모양 만들어요. 그리고 사용 내역에 그 돈 받아서 어디다 쓸 거니? 번호, 내역, 금액, 비고. 이렇게 나오게 하는 양식이에요. 정산 내역,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문서를 만들 때는 무조건 이 셀의 너비 간격을, 이 엑셀은요 여러분 반드시 열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워드 같은 경우에는 왜 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2개, 3개 셀을 합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죠. 근데 얘는 나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열의 너비를 일단은 좁게 하고 문서를 만드는 게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드실 때는 이 위의 내용보다는 먼저 이 중간의 내용들 있죠. 본문 내용 보면은 얘네들, 그죠? 어떤 틀이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위에 결제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떻게요? 신속 정확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요,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A, B, C, D, E, F, G 쫙 범위를 잡으세요. 열너비 조정할 겁니다. 어디까지요? 원하는 만큼요. 자, 잡고 열머리끌 어디든 좋습니다. 오른쪽 바로 가기 메뉴에서 열너비 얼마로요? 아주 작게 하세요. 2.15, 2.5, 25 쓰면 안 돼요. 엔터 꽝. 어떻습니까? 조그맣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통 A열은 데이터 입력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A열의 열 너비를 좀만 더 줄이세요. 괜찮아요. 나 안 줄이고 싶은데요. 하시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여러분이 하실 일이 쉽게 갑시다. 한 여기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쯤에, 네 번째로 할까요? 네 번째에다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사용자 쓸 겁니다. 자, 범위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각각의 4개의 셀을, 자, 제가 화면 크게, 이 4개의 셀 B4부터 E4 얘네를 하나의 셀로 만들 때는 병합이에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쓰는 거예요. 사용자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얘네들 모양이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물론 병합을 해도 되지만 서식 복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요. 따닥 해서 B5번지에 클릭, B6번지에 클릭. 됐어요. 그리고 안 없어지죠? ESC 하고 사용자 밑에 지출총액, 엔터꽝, 청구 내용, 엔터꽝 이렇게 하시라고요. 벌써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옆에 사용자 옆에 보이죠? 거기도 한 2개 범위를 잡으세요. 예, 2칸 범위를 잡고 병합을 하세요. 이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보이죠? 요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뭘 써라? 부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부서 옆에 여러분 여기 부서 이름, 사용자의 부서와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한 4칸 정도를 병합을 해버리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제 성명, 이름을 쓸 거라고요. 이름 칸도 여러분 한 3, 4칸 정도 범위를 잡으세요. 이렇게. 너무 넓네. 그럼 3개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자, 잡은 다음에 병합을 해요. 그리고 이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3, 4칸 정도 쭉 범위 잡아서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겠지요. 병합. 이렇게 모양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지출총액 있죠, 여러분. 지출총액 옆에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뻥 뚫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이름 끝나는 공간 여기까지죠. 병합을 해버리고 서식 복사 한 번만 누르면 되지요. 왜? 바로 아랫줄에 한 번만 복사할 거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능하죠? 자, 그리고 얘네 3개 범위 행 머리글 4, 5, 6 범위를 잡아요. 왜? 행의 높이를 좀 더 크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잡아당겨도 되지만 양식이니까 되도록이면 행 높이에서 숫자를 써주자 이겁니다. 한 30 엔터 꽝 어떻습니까? 오 넓다. 그죠? 이렇게 행의 높이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 이 부분이 일단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랫줄은 뭘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사용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칸이죠, 전체가? 네. 사용 내역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죠?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 뭐 한다? 병합이요. 딱 눌러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사용 내역 엔터 꽝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사용 내역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행의 높이를 좀 늘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위에 애들보다 조금만 더 행 높이를 한 33 정도? 조금만 더 많이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번호 내역 금액 비고를 넣을 건데요. 번호는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청구 내용보다 딱 반 정도 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역은 요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번호는 요거 2개 정도 병합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은 여러분 많이 쓰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어요. 원래 대놓고 단축키는 없습니다. Alt키를 누르잖아요, 먼저. 그럼 여기 H 홈 탭을 나타내요. 그래서 Alt 누르고 H 눌러요. 그러면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이 M이에요. M. 그럼 여기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C. 그래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H, M, C 차례대로 누르면 이렇게 병합이 됩니다. 돼요, 여러분? 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번호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습니다. 번호.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역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내역이라는 거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력을 하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내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내역이 선을 보시면은
이 결제 보이세요? 결제, 성명 여기 한 칸. 여기까지 선이 이어졌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도 이 내역을 여기서부터 범위를 잡아서 이름 첫 번째 칸이 있죠. 요 정도까지, 요 선, 요렇게 여기까지 Alt, HMC 눌러줘요. 이렇게. 그리고 내역. 난 마우스로 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전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옆에 또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금액 역시 여러분 보시면은 얘는 결제 칸을 모두 만들면은 뭐 좀 보이겠지만 얘는 한 대여섯 칸 정도 범위를 잡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범위를 제가 잡았어요. 그리고 전 5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Alt HMC 한 다음에 금액, 그리고 옆에 칸에 2칸을 그냥 비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Alt HMC, Alt 키 누르고 손 떼고 HMC 차례대로요. 비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줄 말이에요. 자, 번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요거 하나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그 밑에 번호 있잖아요, 요거 2개. 네. 똑같이 위에 애처럼 똑같이 병합을 시켜버리세요. 네. 이렇게요. 병합해버리고 내역도 병합을 해버리세요. 이렇게. 같은 줄에 맞춰서 병합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은요. 금액도 병합해요. 예. 자, 이렇게. 비고도요. 자, 이렇게. 됐어요? 됐다면 이 위의 행을 그대로 범위를 지정하고 서식 복사 따당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아랫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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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쭉쭉 지정을 합니다. 자, 몇 개 정도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이요. 10개면 10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개, 8개. 예, 8개 정도만 할게요. 자, 이렇게. 됐죠, 여러분? ESC.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로 아랫줄에 빈 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전체를 병합을 해요. 자, 여기 여러분 Alt HMC 차례대로 눌러주면 돼요. 자, 병합했습니다. 하나의 줄을 전부 다 병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대로 얘도 서식 복사해서 한 번 더 클릭 그 아랫줄. 왜요? 예, 바로 지급, 정산 내역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지급하고 그 돈, 청구한 돈을 지급했다. 이거를 입력하자는 거니까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급액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자, 얘는요, 여러분. 위에는 2칸을 병합했잖아요. 여기는 3개를 병합을 합니다. 하나 더 많이. 자, 병합을 해요. Alt, HMC 차례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요렇게요. 병합을 하고 그 옆에 칸에 자, 요렇게 여러분 범위를 지정합니다. 한 3칸, 4칸 다 좋아요. 여러분 편한 대로. 자, 범위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또 Alt, HMC 차례대로 써요. 그리고 그 옆에 칸에 지급일 이게 있습니다. 한 3개만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t HMC 하고 지급일 이렇게.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요 칸들은 여러분 한 요 정도 3칸, 4칸 뭐 지정을 해도 좋아요. 3칸만 할까요? 이렇게 하고 또 Alt HMC 지급일 해서 날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수령 확인 나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범위 잡고, 예, Alt HMC 한 다음에 수령 확인 하고 옆에 칸에 이제 서명 2개. 범위 잡고 Alt HMC 하고 서명.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다 됐죠? 그리고 그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요. 여기 맨 밑에 이 내용 있죠?
어떤 거요? 비용 정산 시 해당 청구서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그죠? 그 내용은 여기 병합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범위. 예. 양쪽에 잘 보시고. 그리고 뭐 누르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Alt, HMC. 자, 그리고 쓰면 돼요. 참고로 특수문자를 입력할 때는 한글, 자음, 미음. 이렇게 누르고요. 한자 키 눌러서 별, 당구장, 뭐 여기 다 있어요. 고르면 돼요. 아니면 이 방법이 싫으시면 삽입, 여기에서 기호 이거 눌러도 돼요. 기호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호를 고르셔도 됩니다. 됐죠, 여러분? 윙딩스 뭐 특수문자 있는데 기호에서 윙딩스, 윙딩스 2 뭐 이런 거 있으니까요.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저는 미음에서 한자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비용 정산 시 해당 청구서를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다 됐습니다. 그리고 행 높이 범위 지정합니다. 여기서부터 8, 9, 10부터 쭉 끝까지 범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행 높이 지정합니다. 똑같이 30으로 하겠습니다. 행 높이 30, 엔터 꽝.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깔끔하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지급액이 빠졌습니다. 지급액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무슨 작업 들어가느냐면 맨 위에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결제칸 만들고 경비 청구 내역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결제는 여러분 여기 S를 제가 끝으로 했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좀 맞춰볼게요. S하고 R, 요 RS 이렇게 두 개를 병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MC 해서 제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홈 탭인데요. Alt HMC.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부장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부장 이렇게 두 칸씩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를 여러분 서식 복사 따당 눌러서 바로 앞에 칸에 PQ에 클릭해서 P에다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N에다 클릭합니다. 이렇게 ESC 그러면 담당, 과장, 부장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요거 여러분 두 줄을 병합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병합을 해요. 병합하고 Alt HMC 병합합니다. 그리고 서식 복사 따당 눌러서 옆에 칸에 클릭. 간단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L하고 M 나왔는데 여기 결제 칸을 제가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제 칸 L과 M을 합하면 좀 내용이 많겠죠. 이럴 때는 M과 L을 조금씩 더 줄여도 좋아요. 줄인 다음에 얘네들을 하나로 병합을 합니다. 자, 좀 더 좁게 만들어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병합을 합니다, 여러분. Alt HMC. 자, 그리고 결제 입력을 합니다. 결제, 결 쓰고요. 자, 중요한 건 제가 바로 요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자, 우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맞춤 탭에 보면 세로 쓰기가 존재합니다. 이거 누르고 따닥 커서 들어가죠. 이때 제자 쓰면 됩니다. 엔터 꽝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네 두 개 이렇게 자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모든 테두리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자,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제 어떤 세상이다? 네, 바로 서식의 이름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열은 냅두고 B의 1번지부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네, 모든 공간을. 그리고 Alt HMC 뻥 뚫리죠. 그리고 경비 청구 내역서 이렇게 써요. 근데 글씨가 따닥 붙는 것보단 한 칸씩 이렇게 띄워주는 게 더 이쁠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많이 띄면은 이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문서의 제목이니까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굵게요. 이렇게. 눈에 띄죠? 자, 그리고 결제 담당 과장 부장은 글씨 크기를 좀 작게 한 11? 요 정도로요. 그리고 여기 사용자, 이제 본문에 대한 모든 내용 범위를 지정하고요. 글씨 크기를 여러분 한 11 정도? 요 정도로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기왕이면 사용자 글씨가 붙어서 이렇게 끝이 안 맞는 것보다는 사와 용과 자자 사이를 띄어서 이렇게 줄을 맞추는 것이 보기에 좋겠지요. 그죠? 그리고 부서 사이도 하나씩 이렇게 이름도 따닥 누르면 셀 편집됩니다. 이렇게 띄워주면 좋아요. 사용 내역은 여러분 사이사이를 이렇게 한 칸씩 띄워준다든가 두 칸씩 띄워준다든가 하면 되겠지요. 좀 더 글씨를 굵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번호, 금액, 내역, 금액, 비고 여기도 뭐 띄워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밑에서부터 할게요. 지급 정산 내역부터 지급액, 여기는 청구 금액과는 다른 별도의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를 일단 여러분 글꼴 탭에서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요거 눌러서 굵게 먼저 만들어 둬요. 그리고 이 위에도 경비 청구 내역서부터 전체 범위를 잡아서요. 여기까지죠. 잡고 굵은 테두리 먼저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두 개 윤곽이 뚜렷하게 구분되지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안에 선들도 없애줘야, 안에 선들도 테두리가 있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 눈금선을 보고 얘네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는데요. 파일에서 제가 인쇄를 눌러보면요. 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예. 선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러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안의 선들은 사용자가 셀과 셀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선의 역할이지 인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바로 얘네들을요.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모두 다 쭉 지정해요. 이렇게. 자, 지정하고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서 이 메뉴는 편의상 좀 더 사용자가 쉽게 작업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세부적인 테두리 개선 지정을 위해서는 글꼴 탭의 옵션 또는 맞춤의 옵션 또는 표시 형식의 옵션을 누르면 되지만 업무에서 이 셀 서식은 많이 쓰이므로 컨트롤 키하고 1 눌러줘요. 컨트롤 키하고 1 누르면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탭 만나게 돼요. 이 테두리 탭에서 여러분이 실선을 고르고 안쪽에 테두리를 긋겠다. 확인. 이러면 테두리 선이 거져요. 깔끔하죠?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키하고 뭐 눌렀습니까? 1. 그리고요. 실선 선택하고 안쪽 확인.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자, 여기 여러분 담당 과장 부장 얘네들 그리고 여기 간격을 좀 더 띄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방법은 행을 삽입을 해도 좋아요.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삽입.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 난 삽입 메뉴 그런 거 몰라요. 자, 다시 삭제. 이 머리끝 선택하고 삭제 누르면 됩니다. 그냥 여기 삼행 있죠. 이행이나 삼행. 예,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줄과 줄 사이의 간격에 마우스 갖다 놓고 이렇게 잡아당겨도 돼요. 왜? 어차피 여기는 쓰지 않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넓히셔도 돼요. 괜찮아요. 어디가 됐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간격이 좀 많이 남죠. 제가 좀 너무 타이트하게 만든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 이 열을 조금 더 열의 너비를 B열, C열, D열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여기서 얘네가 좀 좁은 것 같다. 담당 과장 부장이 여기 요 열을 붙잡고 조금씩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조금씩.
이렇게 얘네들을 조금 넓혀줘요. 상황에 따라. 왜냐면 여기는 무슨 수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넓히셔도 돼요. 조금 더 넓혀도 돼요. 예, 그래요. 범위 잡고 그 대신 어떤 열에 대해서 넓힐 것인지 거기를 범위를 잡고 좀 넓혀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쇄 메뉴를 한번 실행하고 오면은 얘가 점선이 나와요. 이 점선이 바로 1페이지까지예요. 이 안쪽에 있는 것이. 여기는 2페이지 분량이고요. 이 정도 여백이 남고요. 아래쪽은 어떤가요? 아래쪽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1페이지 끝이에요. 그럼 많이 남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행을 몇 개를 더 여러분이 삽입을 해주면 되겠죠. 오른쪽 눌러서 삽입. 이렇게 임의로 한 2개 정도 삽입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슨 걱정이에요. 이 밑에 범위 잡고요. 서식 복사 따닥 누른 다음에 위에 클릭 아래 클릭 이렇게 해주면 돼요. ESC 깔끔하죠? 그리고 내려가면 어때요? 오, 딱 맞죠? 예. 그리고 여기가 금액이잖아요. 금액은 돈이 들어갈 자리니까 범위를 잡고 수식으로 바꾸던가 숫자 또는 통화, 회계 이걸로 바꿔 놓으세요. 그럼 돼요. 됐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제 이 양식에 맞춰서 여기에다 교통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금액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통비가 예를 들어 25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엔터 치면은 숫자니까 이렇게. 세 자리 쉼표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럼 세 자리 찍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요. 굵게? 응, 이렇게.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해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제 예를 들어 접대비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양식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인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인쇄 누르면은 보세요. 아까보다 어때요? 훨씬 더 격조 있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써야 되잖아요. 경비 청구 내역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부서명의 이름, 부서명의 부서 이름 쓰고 따따따따 이렇게 쓰고 프린트 찍 뽑아서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러분 저는 문서에다 저장을 해볼게요. 통합 문서로 저장하지 마세요. 이 양식은 두고두고 써야 되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네, 여기에 보면은 엑셀 서식 문서, 서식 파일이 있어요. 이걸 고르시면 돼요. XLTX예요. 이렇게 하고 제목에 경비 청구 내역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누가 경비 청구할 일이 있다? 그럼 이 문서 양식을 열어서 작업해서 뽑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장 난이도가 쉬운 경비 청구 내역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이번 시간에는 직원의 연차 계산을 관리해주는 문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함께 봅시다. 자, 보면은요, 제가 만들려는 문서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와, 어떤 구조인가요? 네, 이렇게 먼저 문서 양식을 만들면요. 자, 여러분 회사에 사원들 있겠죠. 내가 그들의 연차 일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사원명에 사원 이름을 이렇게 쓰겠죠. 또는 사원 명부에서 해당 사원을 링크를 걸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직원의 직급 이렇게 고르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타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게끔요. 자, 이렇게 고르게끔 하고 부서명도 고르게끔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어진 연차 수가 올해 기준 15일이었다. 이렇게 입력을 해요. 사원의 연차 정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연차를 쓴 게 언젠지 이제 기록을 여러분이 쭉 봐서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 날 연차를 썼고요. 또 여기 5월 달에도 5월 4일 날 썼어요. 그리고 8월 달에 14일을
14일 날 연차를 썼어요. 그리고 쓴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연차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게 15일인데 실제로 이 사람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3일밖에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잔여 연차 일수는 얼마? 12일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라는 거죠. 와,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네, 이걸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봐야 할 게 어떻게 이렇게 직급을 입력하지 않고 목록으로 표시하도록 할까? 잔여 일수를 어떻게 구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엑셀로 내가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왜냐면 문서 자체는 되게 심플한 구조예요. 이건 뭐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이것도 어려운데요.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먼저 A열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쓸 건가요? 쓸 거면 쓰고 안 쓸 거면 줄이면 돼요.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B의 4번지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사원명 그냥 쓰세요. 이렇게 사원명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직급, 그 다음 부서명,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연차 일수 이거 이렇게. 그럼 얘네가 바로 사원에 대한 연차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네. 우선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만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올해 몇 월 며칠 날 연차를 썼는지 그 기록을 입력하면 되죠. 자, 1월 써요. 1월 이렇게. 그럼 올해는 1월부터 어디? 당연히 12월까지 있죠. 1월 쓰고 옆으로 끌어요. 이게 엑셀의 좋은 점 아닌가요? 네, 끌어요. 12월까지 스톱 이렇게. 너무 많죠? 일단 옆에 칸에 써요. 잔여 일수.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쓰고 여러분 여기 F부터 시작을 해서 F, G, H, I, J, K, L, M, N, O, P, Q까지 범위를 잡아요. 왜요?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열의 너비를 일단은 조절을 합니다. 지금 8.1 이렇게 나왔죠. 그럼 한 4.5 이 정도로 줄여요. 또는 4.6 이렇게 엔터 꽝. 5나 6이나 별반 차이는 없지만요. 이렇게 만들어요. 됐네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이 내용을 좀 더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정보이다라는 거를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위에 B3에서 2의 3까지 병합을 해서 써요. 사원의 연차 정보 이렇게 됐죠? 사원 연차 정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쭉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병합해요. 그리고요 2019년 그 다음에 연차 현황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사람이 2019년도에 연차를 몇 월 며칠 날 썼다는 거 이거 현황이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원이 모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일단 그 사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쭉 이제 나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 B의 3번지부터요. 참고로 여기 잔여 일수는 이 위의 줄과 병합을 하면 되겠지요? 네, 병합해 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헷갈리니까 사원 연차 정보 그 아래 이렇게 범위 잡아서 색상을 하나 넣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연차 정보도 색상을 하나 넣어주세요. 헷갈리니까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잔여 일수 색상도 하나 액센트 넣어줄 필요가 있겠죠. 노랑이 좀 편안해 보이죠? 네,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B의 3부터요. 쭉 해서 사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범위를 잡습니다. 한 30 라인까지만 잡을게요, 제가. 자, 이렇게 잡고 글꼴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모든 테두리 먼저 지정해 버리세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3, 4 라인 범위 잡고 행의 높이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얼마로 할까요? 한 25? 엔터 꽝 이렇게. 그리고 내친 김에 가운데 맞춤도 해줘요. 네, 이렇게. 됐지요? 그리고 얘네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글씨체, 글씨 크기 바꿔주면 됩니다. 난 글씨체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냅두시면 되고요. 글씨체가 별로야.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요. 헤드라인으로 제가 바꿀게요. 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렇지만 아무튼 바꿨어요. 자, 이렇게 바꾸고 5번부터 나머지 쭉 범위 지정해서요. 얘네들도 그 행의 높이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7.25인데요. 한 23? 이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원명, 직급 얘네들 데이터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특히 1월부터 12월 하면은 숫자가 그냥 나와도 좋지만 자녀 일수까지 이렇게 잡을게요. 컨트롤 키하고 1 눌러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1월 25일 날 연차를 썼다. 그럼 25 이렇게 써있는 것보단 25일 이게 훨씬 더 눈에 띄겠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요. G표준 이걸 없애버리고 자, 숫자를 표시할 때 우리 서식 샵을 쓰죠. 샵 이렇게 쓸까요? 네, 샵 이렇게 쓸게요. 또는 샵0 하고 1 이렇게 한글로 1 이렇게 써줘요. 확인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저는 11로 바꿀 생각이에요. 11?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운데 오도록 해라. 가운데 맞춤했습니다. 내용은 없는데요. 당연히 아직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사원명부터 연차 일수 여기도 범위를 잡아서 제가 글씨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른 걸로 바꾸면 돼요. 바다 L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눈에 띄게 글씨 크기 11로 하겠습니다. 가운데 오도록 하죠. 다 바꿨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바꿨어요. 다 됐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1라인 있는데요. 자, 1라인에 여기에다가 제가 내용을 입력합니다. 어떻게 해요? B1에서 아래 1번지 범위 지정해서요. 자, 가운데 병합 가운데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연차 일수 계산 관리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1라인 행 높이를 좀 크게 해줘요. 그리고 글씨 크기 여러분이 바꿔주면 되겠죠. 원하는 만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색상 하나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제가 이제 사원을 입력해 볼게요. 홍길동씨. 자, 입력했어요. 홍길동 들어갔습니다. 글씨. 보이죠, 여러분? 홍길동. 그 다음에 직급을 썼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맨날 사원이 사원, 대리, 과장 이제 그러면 사원인 경우 일일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원인데 모르고 급해서 사환 이렇게 써도 에러가 없으면 나중에 이 데이터를 필터링 할 때도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조회 작업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필터링이라든가 분석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정확하게 입력돼야 돼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이제 정확하게 입력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 여러분 여기요.
이 시트 1 보이죠? 여기를 따닥 눌러서 이렇게 쓸게요. 연차 계산. 이렇게 시트 이름을 연차 계산이라고 쓰겠습니다. 제가 색상도 하나 고를게요. 빨간색으로. 됐죠? 그리고 그 옆에 칸에 시트 2 보이죠? 여기를 따닥 눌러서 이렇게요. 직급 정보, 직급 및 부서 정보 이렇게 입력을 해요. 네, 괜찮아요. 자, 입력을 했습니다. 직급 및 부서 정보. 이걸 앞에 보내고 싶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끌면 돼요. 시트 이동됩니다. 이렇게. 얘도 색깔 넣을게요. 제가 노랑으로 넣을까? 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직급 및 부서 정보로 오세요. 와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공간에다가 쓰면 돼요. 뭐라고요? 여기다 직급 이렇게 쓰고 옆에 칸에 부서명 뭐 이렇게 쓰면 돼요. 나란히 안 써도 돼요. 예. 그래서 직급 밑에다가 사원, 여러분 회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뭐 이렇게 되죠. 뭐 우리는 뭐 선임, 뭐 매니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그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업무에 맞게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보이죠? 요것만 범위를 잡으세요. 이것만. 됐죠? 그리고 여기 이름 상자 보이죠? 여기다가 범위를 정확하게 이 직급이란 이름은 빼요. 요것만 범위를 잡아서 이름을 직급 이렇게 이름을 써요. 직급 엔터 꽝 이렇게. 아, 참 여러분 여기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죠? 맞나요? 네, 차장, 부장 이렇게 써야 돼요. 다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은 직급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엔터만 치면 이름이 만들어져요. 됐습니다. 그리고 부서명 보이죠? 부서명도 여러분이 쓰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총무부, 그 다음에 또 마케팅부, 예, 전략기획팀, 뭐 해외 영업팀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뭐 더 쓸까요? 전산부, 전산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 뭐 이런 식으로 부서 이름 다 써요. 써가지고 얘네들을 모두 다 범위를 지정해서요. 이름을 부서라고 쓸게요. 이름 상자 보이죠? 여기다 이렇게 범위 잡고 이름 상자에 클릭하고 그냥 부서 엔터 꽝 이러면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네 이름을 지정하면 좋은 점이 자, 여기하고 연차 계산은 시트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럼 연차 계산 시트로 오세요. 오면은 여기 직급 보여요, 여러분? 자, 직급 C의 5번지부터요. 범위를 지정합니다. 쭉 어디까지?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탭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데이터 탭 눌러요. 그러면 데이터 도구 그룹이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이죠? 클릭. 그럼 이렇게 떠요. 그러면 제한 대상이란 말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면 무조건 데이터 입력을 할 때 좀 건강한 데이터,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의 입력에 제한을 둔다는 건데 이 모든 값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목록으로 바꿔요. 그러면 목록에 있는 것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목록. 그럼 원본 보이죠? 원본에서요. 클릭하고 다른 시트 옮겨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지정하면. 그냥 는 이렇게 쓰고 여러분 직급 아까 이름 직급으로 했던 거 기억나요? 오타 없이 정확하게만 쓰면 돼요. 직급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에는 직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범위 지정한 거 있죠?
그게 목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확인. 나왔어요. 어디요? 나오잖아요. 아, 그러네. 이렇게. 됐죠? 아, 그렇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서명도 똑같습니까? 네. 자, 그러면 D의 5번지부터 어디까지 쭉 D의 30번지까지? 그리고요. 예, 똑같습니다. 데이터 도구에서 유효성 검사 뭘로 바꾸라고요? 목록. 원본은요. 는 부서 이름 정확하게 써야 돼요. 확인. 됐습니다. 그러면 자 클릭하고 골라볼까요? 와 나오네. 예,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연차 일수 이 사람한테 한 12일이 주어졌다. 이 사람 연차 일수가 12일이에요. 주어진 게 엔터 꽝.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연차를 썼냐면 5월 20일 날 썼다 이거예요. 20 썼어요? 엔터 꽝. 20일 표시되죠. 아 그죠? 아까 사용자 지정 서식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이 사람이 연차를 썼어요. 이틀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일수를 계산해야 될까요? 당연히 계산해야 되죠. 그럼 자녀 일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연차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거죠, 이게? 사용한 연차 일수 2개를 빼면 나오죠. 맞아요? 그럼 뭐라고 식을 쓰면 될까요, 여기에? 네, 말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요. 이 날짜에서 이거 2개 빼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2개인지 3개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 빙고. 바로 1월부터 12월까지 숫자. 여러분 이거 숫자죠? 숫자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숫자의 개수만 몇 개인지 세면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아, 그렇겠네. 그러면 여기 자녀 일수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해보자는 거죠.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에? 예, 바로 요 개수를 구하는 거는 카운트 함수를 쓰면 돼요. 카운트. 그러니까 여기다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는 하고 C 개수를 셉니다. 카운트 이거는 숫자 데이터의 개수만 세워져요. 카운트 가로 열고 1월부터 12월 데이터 이렇게 범위를 잡으라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만 치면 2가 나와요. 2일.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날짜에서 요 2일을 빼준 숫자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 수식 앞에다가 뭐만 써주면 될까요? 그럼요. 바로 연차 일수 2의 5번지 빼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2의 5번지 빼기 카운트 이렇게 엔터 꽝 10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간단하다. 예. 이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식이니까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 두면은 10일 이게 수식이니까 여러분이 아래로 핸들링 원하잖아요. 그럼 아래로 핸들링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 또 지저분한 문제가 생기는구나. 예,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요? 네, 맨 처음 데이터에서 여러분 여기 연차일수가 입력이 안 되면 데이터 입력이 안 된 걸로 여기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연차일수 있는데 예, 회사 입사하면서부터 연차일이 생겨요. 근데 그 연차일이 표시가 안 됐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아직 입력이 안 된 거로구나 라고 얘가 인식할 수 있게끔 이거를 시그널로 삼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죠. 앞에다가 오늘은 좀 똑똑하게 써볼게요.
나 물어볼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엑셀에 if 함수가 있어요. 세상 아무것도 모른다. if는 알아두셔야 돼요. if. 가로 열어요. 왜? 함수의 생명은 가로거든요. 그래서 if 가로 열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2의 5번지가 공백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걸 어떻게 물어봐요? 네, 오늘 좀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제가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만약에 2의 5번지가 공백이면요. 이때 공백이다. 여러분, 공백이다. 이다. 뭐예요? 이다, 있다. 비동사 is. 공백은 영어로 뭐예요? 똑똑하죠? blank예요. is blank. 보이죠? 비어있는 셀이니?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예요. is blank. 띵띵. 그럼 가로 열고 값. 뭐예요? 2의 5번지. 그래서 가로 닫으면 돼요. 그러면 2의 5번지가 비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비어있나요? 2의 5번지? 아니요. 12가 써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쉼표 찍으면 여기서 쉼표를 찍었다는 얘기는 비어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란 얘기는 걔는 2의 5번지는 비어있다. 그럼 비어있으면 어때요? 참. 이게 참이에요. 그럼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비어있으면 자녀일 수 뭐 써야 돼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이렇게. 공백. 쉼표 찍고. 쉼표 찍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비어있지 않아. 2의 5번지에 데이터가 있다고. 그럼 데이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날짜에서 이 개수를 빼면 되죠. 그래서 쓰면 돼요. 2, 5번지 빼기 아까 썼던 식 카운트 가로 열고 1월부터 12월의 데이터 됐나요? 가로 닫고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도 닫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쓰면 돼요. 엔터 꽝. 자, 그럼 10일 아까하고 똑같은데요? 당연히 똑같죠. 왜? 연차일수가 12일이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제가 아래로 쭉 끌어보겠습니다. 띵띵띵띵띵 0이 없어질까요? 깔끔하게 없어지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연차일수 제가 이제 보세요. 이 데이터 다 지워야겠다. 그럼 여기 지웠어요. 제가 딜리트 지웠어요. 지우면 얘도 비어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양식 내가 만들어서 써봐. 그럼 이제 사원 이름에 예를 들어서 홍길자 뭐 이렇게 썼어요. 엔터. 그래서 직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과장, 부서, 뭐 전략기획, 연차일수 이 사람 18일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4월 뭐 10일 날 연차, 그 다음에 6월 뭐 20일 날 연차 이렇게 썼어요. 제가 쓰면은 보세요. 자녀일수 16일. 공백인데 나오는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리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낸다면 이런 것도 되겠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연차 줬는데 지금 현재 시점 11월이잖아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점이 11월이거든요. 그러면 11월까지 뭐 연차일수 18일 뭐 또 며칠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날짜에 뭐 현재 11월까지 연차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직원들만 뭐 필터링 한다든가 그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응용이 안 돼요. 필터링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은 여러분 여기만 보시면 안 되고 엑셀은 항상 뭔가 연동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답이 답이란다.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정말 편리한데? 그럼 얘를 또 다른 어떤 필터링, 조회 목적으로 한번 얘를 활용해 볼까? 이렇게 쓰시면은 업무의 활용도가 아주 배가 되는 거죠.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MS 엑셀 처음 기초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100회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MS 엑셀 처음 기초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강좌를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면 구매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의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엑셀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